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자, 상담을 받으실 종목이 있으시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간 동안에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상담을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전화입니다. 아래 전화번호가 나오고 있는데요. 023772-0269번으로 지금부터 전화를 주시면 돼요. 그리고 유튜브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는요, 접속하신 다음에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고요. 지금 생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거기에서요, 상담이 필요한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 이걸 순서대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들도 상담을 해드립니다. 자, 요즘에 시장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또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도 이 양시장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상담을 시작해 볼 겁니다. 자, 먼저 코스피예요. 0.65%가 올랐죠. 2,56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 0.98%가 올랐습니다. 72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어요. 그런데 간밤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미국 증시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미국은 약간의 혼조세, 양상이었는데 나스닥과 S&P 지수, 나스닥은 떨어졌고요. S&P 지수는 소폭 올랐죠. 그런데 국내 증시가 오늘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국내 증시가 아침부터 해서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은 이 상승을 이끌어갔던 그 주요 원인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자동차 섹터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중복 관세에 대해서 이걸 좀 상기시켜 주겠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 자동차 업계, 현대차와 기아 이쪽에 수급이 몰리면서 이 상승을 이끌어냈죠. 그렇게 해서 국내 증시가 올랐는데요. 자, 그런데 여전히 시장의 불안감은 좀 쌓여 있습니다. 관세 정책이 워낙에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조차도 이번에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이 반등으로 이어질지 아직까지는 좀 불명확하죠.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고 있긴 해요. 상승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뭔가 굉장히 큰 강력한 어떤 수급과 그다음에 좀 편안하게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라기보다는 수급들이 자꾸 들어왔다 끊기는 이런 이제 모습들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시장은 어쨌든 올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는 기분 좋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은요. 아직까지 주도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도 또 없고 그동안 조선주 쪽이 많이 올랐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하나오션에 대한 또 악재 이걸로 인해서 조선주가 좀 흔들렸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뭔가 손바뀜이 계속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가 지금의 시기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종목들을 매매하실 때는 이 부분을 참고해서 지금까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보통 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을 때가 이게 단순 조정일지 아니면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이 빠지는 그 시기인지 이거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시장의 분위기로 봤을 때 개별적인 종목들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요. 시장이 지수를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조금 더 안전한 투자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종목들을 접근하실 때는 지수와 연동이 돼서 시장이 올라갈 때 같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좀 더딜 수 있겠지만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고 그래서 지금은 뭐 삼성전자라든지 시총 상위 업종 이 종목들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서 지금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급만 잘 들어와 준다면 그러면 이 종목들 개별 종목들 접근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M7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리고 애플까지 실적 분기가 또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또 있죠. 이 확정치 실적 발표. 그리고 다음 주에 FOMC 회의를 앞두고 이번 주에는 물가지표하고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빨리 올라가는 정책주라든지 뭐 탄력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보기보다는 지수 관련주 쪽으로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이 경과를 보면서 그 다음에 개별주 중심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 부분 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시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사실 시장이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 종목도 있겠지만 반면에 또 떨어지는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 종목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만약에 지금 추가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 있다면 지금 추가 매수를 또 해야 되고 만약 지금은 이 종목을 교체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뭔가 교체에 대한 시점으로서 지금 이 시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 필요한 이 상담 내역이 있다면 지금부터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화번호 아래 나오고 있어요. 023772-0269번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참여도 역시 가능하니까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전화 상담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한신기계고요. 네. 3,900원에 20%를 들고 있습니다. 3,900원이요. 네, 3,900원. 그리고 10%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니요, 20%. 20%? 네. 이거 사신 지가 꽤 됐네요. 네, 1년도 넘었어요. 1년도 넘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 혹시 추가 매수를 하신 거예요, 중간에? 네네네. 그래요. 비상기업 그때 확 떨어지고 나서 조금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놨어요. 단가 낮추신 거예요. 그럼 되게 비쌌었네요. 처음에 매수했을 네. 때가. 그러면 지금 혹시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매수를 하셨을 때 어떤 점이 좀 좋아 보이셨어요? 한신기계는? 그때 체코 원전 협상자 대선 선정된다고 그때 이제 뉴스 나오기 전에 미리 좀 매매를 해놨었는데. 원전 쪽에 이제 체코 원전 소식 때문에. 네, 그때 제가 한 4,800원대 매수를 했는데, 네. 이제 뉴스 나오기 전에 5,000을 넘었어요. 그때 근데 욕심을 좀 부리다가 안 팔고 있었는데, 이제 비상계엄 터지면서 이게 단가가 확 떨어져가지고. 예, 뜻하지 않게, 그죠? 네. 네. 갑작스럽게 주가가 또 빠지긴 했고, 그다음에 체코 원전의 경우에도 이 프랑스하고 미국 업체들 때문에 원전이 지금 확실하게 마무리가 지금 안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체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아마 확정될 것 같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원전 관련주들도 또 바닥에서 다시 떨어졌다가 올라오기도 하고요. 한신기계는 지금으로서는 20% 비중이고 처음에 이제 매수 단가가 높았었는데 팔고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또 놓친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좀 길어지게 된 거고. 제 생각에는 지금은 절대 이제 팔면 안 되는 가격이긴 해요. 팔 필요가 없는 가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단가가 다행히 낮춰졌기 때문에 제가 보는 목표 가격은 그래도 4,000원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자라는 거거든요. 네네. 지금 가격이 3,000원이잖아요. 앞으로 1,000원 정도가 더 위쪽으로 남아 있는데, 근데 이 종목이 단기에 막 급등을 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체코 원전과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또 그때는 또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얼마 전에 주가가 한번 튀어 올랐었죠. 이때 보시면 이제 그 7%가 올라갔다 지금 빠졌잖아요, 네. 그죠? 네, 3,190원까지 오르다가 확 그러니까요. 빠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3,200원 가까이 올랐다가 같이 빠진 거예요. 아래에서 지금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 게 시장이 올라가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절대 약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반등 자체는. 네. 그래서 저는 멘토님, 네. 추매를 조금 더 해서 단가를 더 낮춰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혹시 가능할까요? 네, 그것도 질문 주실 것 같았어요. 근데 추가 매수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20%의 비중이잖아요. 근데 금액 비중이 좀 크긴 한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게 있어요. 각각의 매수 금액들이 있거든요. 이 금액들이 네. 어떤 분들은 금액이 좀 이제 비중이 낮아도 작아도 금액이 크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비중이 많아도 금액이 작은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어떤 편이세요? 금액이 좀 아주 크신 큰 편이에요? 편은 아닙니다. 많이 크신 편 아니고요. 네. 근데요, 한신기계가 그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지금. 네, 그래서- 시총도 작고 그러니까요. 저도 좀 걱정은 되는데 빨리 이제 그죠, 이게 5월 제가 중요한 게 초에 이제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발표가 그거예요. 난다 해서 빨리 나오고 그 전에 싶잖아요.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빨리 네네. 나오고 싶은 건데, 빨리 나오려고 하다가,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을 사서 손해를 많이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면은 빨리 수익이 나고 싶어서 빠른 종목을 사요. 하지만 그 종목에 물려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또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빨리 나오겠다라는 그 욕심을 부릴 시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시장의 분위기상 그거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한신기계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4,000원 정도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저는 보고 있긴 하지만 이게 단기에 올라갈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올라갔다 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비중이 작았다면 저는 추가 매수
그냥 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신기계가 그 거래도 작고요. 그죠? 네. 거기다가 지금 뭐 실적이 되게 좋은 편도 아니고요. 그죠? 시가총액도 큰 편도 아니고. 지금 당장 주가가 크게 올라갈 정도의 분위기도 아니고. 네, 1분기에는 지금 흑자를 내고 배당도 조금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자, 네. 실적이 지금 당장 좋아서 주가가 막 올라간다. 이거는 그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네네.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한다면 이게 네네. 뭐 10% 정도 뭐 이상은 해줘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단가가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맞습니다. 애매하게 5% 정도 한다. 아니면 10% 미만 한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낫고. 그다음에 지금 10% 이상 추가 매수하기에는 역시 부담이 돼요. 저는 그래서 차라리 이거는 못 빠져나올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굳이 해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럼 추가 매수 안 해도 차이가 기간 차이는 그렇게 많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그냥 계속 놔두는 게 나을 것 4천원까지 올 같아요. 때까지 예, 맞아요. 놔두는 게. 그래서 그냥 4,000원 오면 이게 그 전에는 느리지만 4,000원 왔을 때는 빨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네. 추가 매수를 해서 빨리 빠져나오겠다 생각을 지금은 좀 버리세요. 아, 네.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면 기간 차이 얼마 안 날 거예요. 단가가 많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네. 한신기계는 4,000원까지 보시죠. 나중에 오면 그때 결정하시죠. 아, 그럼 4천원 오면 다시 한번 상담을 네, 해볼까요? 맞아요. 그때 네. 바로 팔면 그건요. 그때 되면 딱 감이 올 거예요. 아, 저 지금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아니면 지금 좀 팔아야 되겠다. 그때 느낌이 올 거예요. 만약에 궁금하시면 바로 연락 주시면 돼요. 앞으로 원전도 괜찮다 하고 지금 네, 맞아요. 조금씩 오르곤 있는데 거래량이 많이 없어서 저도 아이, 좀 걱정이 돼서. 이 회사 네. 자체가 원래 예전부터 그랬어요. 네, 평소에 거래 없다가 이슈 있으면 그때 거래가 들어오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런 네. 거지. 이거 뭐 원전 쪽은 앞으로도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자, 이렇게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황명 멘토입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드림 시큐리티이고요. 네. 네, 3,800원 네. 20%예요. 3,800원에 20%요? 네. 언제 사셨는데요? 한 2년 됐는데 지금 추가 매수해가지고 단가 좀 낮춰놓은 거거든요. 2년 되셨어요? 근데 지난번에 못 빠져나오고 어제 오늘 해서 나왔어야 하는데 이게 네. 그거 안 판 거잖아요. 네, 더 욕심이 났던 거잖아요. 더 올라갈까봐. 조금 기다린 거 아, 이거 안 되는데. 생각하니까. 근데 지금 장대 음봉 나왔는데 밑에 거래량은 너무 많아서 이게 좀 어떻게 된 걸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할지. 이게 지금 모르겠어요. 넥스트레이드에서도 빠지고 있어요. 아시죠? 아, 네. 넥스트레이드에서는 5%가 빠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드림 시큐리티 보안주가 최근에 올라온 네. 이유가 네. SK텔레콤의 그 유심 해킹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네. 올라온 거란 말이죠. 그런데 네. 보안주는 솔직히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제 보안 시장이 앞으로도 되게 좋아지고 할 건데 되게 중요한 네.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회사들도 보면은 실적이 뭐 안 좋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보안주들은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만 올라와요. 희한하게. 평소에 잘 안 올라요. 그래서 올라올 네. 때는 반드시 팔아야 되는데 오늘이라도 팔았어야 돼요. 아침에 올라갔다가 밀리는 거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 라고 느낌이 왔을 거예요.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놔뒀단 말이죠. 이거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이미 큰 재료가 나왔잖아요. 그죠? 해킹 네. 이슈는 이미 끝났단 말이죠. 이미 이제 딱 재료가 나온 거예요. 어제 오늘까지 그리고 단계 이렇게 이틀째에서 빠졌다는 건 재료가 너무 빨리 소진된 거죠. 여기서 만약에 또 다른 해킹에 대한 어떤 문제, 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가 뭐 다른 회사라든지 그런 이제 사회적으로 뭔가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올라갈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이 SK텔레콤 이슈로 인해서 올라가는 건 이번이 끝이 아닐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이거 너무 아깝네요. 이거 2년 동안 이렇게 있다가 지금 수익이 나올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네. 욕심이 또. 근데 여기서는 팔지 마세요. 손실내에서는 팔지 마세요. 네. 다시 또 올라오거든요. 지나 보면 이 12월 달하고 1월 달에도 이렇게 한번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빠진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주식을 좀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또 이제 이 거래나 이런 것들을 보시는 분들은
이 가격에서 주가가 흔들리겠구나라는 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네. 작년 12월하고 1월 달에 보시면 거래가 되게 많았죠, 이때. 네. 이때 산 사람들은 어떨까요? 바로 뭐 올라가지 않고 팔고.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물려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본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수익을 내려고 네. 샀다가 주가가 네. 올라가지 않고 빠져버리면 이제 본전 심리라고 하죠. 네. 본전만 오면 팔아야지. 이런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가 특히 많이 들어온 이런 자리는 매도가 많이 나와요. 가격이 딱 오르면. 네. 그래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탈출해야 되는 거죠. 네. 일단 지금은요, 다음 반등 나올 때 빠져나오세요. 다음 반등 때는 다시 네. 이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올 때 4,000원 위로 올라가면 바로 파세요, 그냥. 네. 진짜 팔 거예요. 약속입니다. 네. 네네. 꼭 파세요. 이거 다음, 어쨌든 다시 네.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네. 이제 앞으로, 이제 한 달 정도 후면 대선이 또 있잖아요. 근데 네네. 대선 전에 사회적으로 이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대선 이제 주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네. 그 이용자들도 되게 많으니까. 그래서 보안과 관련돼서 뭔가 제도적인, 이런 이제 네. 뭐 법적인 이제 제도적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발표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사회적인 네네. 문제가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그때 아마 한번 올라오면 그때 또 기회가 올 거예요. 그때 꼭 네,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정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삼화전기. 삼화전기.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그 4만 원 더 높아요. 4만 원. 4만 원. 15%입니다. 15%요. 예, 그거 보니까 실적도 다 괜찮고 네. 하던데 왜 가격이 이렇게 안 오르죠? 그렇게 해요. 실적도 괜찮고 한데 가격이 네. 좀 안 올라요. 네. 근데 우리가 삼화전기라는 회사, 이 회사를 혹시 사실 때, 그 실적 때문에 사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사신 거예요? 이 회사를 샀을 때는? 아니, 사실은 그 이제 방송에서 추천을 했었는데 있잖아요. 그 실적을 보니까 괜찮아서 네. 사도 되겠다 싶어서 샀었어요. 그럴까요? 예. 지금 안 움직이고. 맞아요. 실적은 괜찮지만 이 회사도 예전에요. 2024년도에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던 회사예요. 그래서 2024년도에 보면은 얼마였냐면 2만 원 정도에 있던 가격이 거의 9만 원 가까이 올라갔죠. 그렇구나. 예. 이거 안 보셨구나. 이거 보셨어야죠. 근데 지금 보면은 2014년도에 그렇게 올라가고 나서 지금 주가가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실적을 확인했을 때 2014년도의 실적이 200억 정도가 지금 순이익이 잡혔어요. 그죠? 네. 그러면 2024년도에는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올라갔겠죠. 그죠? 네. 근데 지금은 그때 이상의 실적이 나오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한번 큰 실적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현재 그 상황이 보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관세 전쟁,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소비도 많이 위축되어 있죠. 경기 분위기도 좀 좋지 않고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도 좀 낮아지고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오랫동안 지속되고 하다 보니까 주가도 아무래도 좀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렇다면 삼화전기는 앞으로 매수 가격이 회복이 안 될 것이냐? 저는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주가는 좀 빠져 있지만 삼화전기는 이제 지금이 주가의 어느 정도의 또 조정이 좀 많이 좀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도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 회사는 나중에 4만 원 위에서 팔 수 있다면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보는 가격은 한 4만 3천 원 정도까지는 저는 보자는 거고요. 혹시나 이렇게 이제 추가 매수를 생각도 하고 계세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진 안 했고요. 예. 사진 안 왔고요. 잘하셨어요. 네. 사진 안 하셨으면. 이 회사를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어느 정도 좀 올라오는 걸 확인하고 나서 사시는 게 좋아요.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나서. 그래서 네. 만약에 추가 매수 의향이 있으시다면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한 5% 정도만 해서 가는 건 네. 괜찮은데 매수를 할 때는 3만 1천 원을 회복하면 그걸 보고 나서 네. 사는 게 좋아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말고요. 네. 좀 기다렸다 주가가 올라오는 걸 확인하고 나서 3만 1천 원에 도달하면 추가 매수는 그때
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고 목표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43,000원 저는 보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어쨌든 그럼 어디 보유 중이다. 매도 안 해도 되겠다, 그치? 아유, 매도할 필요 없어요. 할 것이면 진작에 감사합니다. 써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할 필요 없고요. 그냥 가져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요.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우영 멘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남선 알미늄. 남선 알미늄. 예, 예. 네, 자, 이 종목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예, 1,450원에 20%. 1,450원에 20%요. 예, 예. 자, 근데 이 종목을 1,420원에 매수를 1,450원에. 1,450원. 예, 그러면 50원. 언제 사신 거예요? 한 2, 3일, 3, 4일 됐어요. 3세 되셨어요. 예, 예.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 보고 사셨군요. 예, 예, 좀 예. 거래 들어오고. 예, 예. 이 회사가 지금 알루미늄 뭐 샤시라든지 자동차 부품 쪽도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예.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있긴 했었어요. 예. 근데 오늘 이 회사는 움직임이 올라가다 좀 밀린 것 같네요. 예, 1% 정도 예, 예, 올라가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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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근데 좀 길게 보시려고 사신 거예요? 그냥 올라오려고 좀 사신 거죠? 보려고 좀 기다리려고 샀어요. 그래요. 그냥 이 회사는요, 단기로만 좀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예. 손절가 그냥 우리가 트레이딩 한다라고 하죠. 예, 매매. 단기 매매로만 그냥 보시면 저는 그렇게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희망이 없습니까? 희망이라기보다는 지금 당장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솔직히. 이 회사는. 만약에 실적은 어떻습니까? 실적이 지금 좋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네. 실적이 지금 좋지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남선 알미늄은 지난번에도 저점을 한번 잡았을 때가 이때였거든요. 이 자리에 저점을 잡았던 똑같은 가격이잖아요. 그죠? 예. 이 밑에 예, 내려왔다가 예. 지금 단기 반등 나왔다가 또 떨어졌어요. 지난번에 올라갔을 때 크게 올라갔던 이유는 이제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갔던 거고요. 이번에 반등은 제가 볼 때 너무 빨리 꺾이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지난번처럼의 힘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손절 가격은 그렇게 한 1,400원 정도만 잡고 그리고 반등 나오면 1,500원 위쪽에 올라오면 그냥 팔고 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500원대의 가격 위쪽으로는 우리가 매물이라고 하죠. 물려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매물대가 많아서 올라가면 또 확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로 보시고 들어간 거고 저도 지금 이거는 차트로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단기로만. 그래서 만약에 자동차 부품주를 저가에 매수를 하게 해서 끌고 가려고 한다면 그럼 거의 맞는 종목을 사시는 게 좋아요. 차라리. 좀 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좋죠. 아무래도. 대형주요? 네, 대형주 위주로 보는 게 좋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하고 현대차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약간 GM 쪽과 또 관련돼 있는 회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단기로만 대응하세요. 이렇게 저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남선알미늄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요, 이번 주 주말 동안에 강연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강연회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돌아와서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의 일정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강연회가 있습니다. 자, 먼저 토요일은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장소는요, 익산입니다. 익산역 KTX 익산역으로 오시면 되고요. 2층으로 오시면 돼요. 그리고 장소 개나리실 이쪽으로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시면 강연회를 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요일 날도 역시 강연회가 있습니다. 일요일 날은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고요. 장소는 천안입니다. 천안축구센터 본관동 3층으로 오시면 이번 주 일요일 날 강연회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강연회는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강연회에 오시면 현장에서 저희가 방송에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야기들, 중요한 이야기들을 그 자리에서 또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한 팁과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수익을 내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들, 이 전략들을 제가 세워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번 주 주말에 강연회장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 유튜브 상담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첫 번째 종목부터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노르페인트입니다. 매수한 가격은 1,700원이고요. 비중은 20%예요. 1,700원이면 가격이 상당히 높네요. 20% 최소한 1년 정도는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래 들어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매도 가격을 질문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노르페인트가 페인트 관련주들이 그동안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좀 힘이 좀 빠졌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건설 경기하고 페인트 쪽의 이제 업황이 분위기가 좀 같이 사이클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페인트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없었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 저점에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노른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지금의 이 반등은 이 저점을 조금 이제 이 탈출하는 이 반등이라고 저는 좀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건설 경기도 지금은 좋아지진 않았지만 건설 관련주들도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노른페인트는 지금은 보유하고 계시되 다만 이 종목은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보통 비중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매수 시점도 역시 조금 좋지 않았죠. 그리고 종목의 움직임도 올라가면 단기에 올라갔다 또 빠져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잠깐 거래가 들어왔을 때 확 올라갔다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시되요. 나중에 제가 보는 목표 가격은 9,000원은 좀 위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9,500원까지 저는 보유하는 걸로 말씀드렸고요. 9,500원 왔을 때 바로 파는 게 아니에요. 9,500원 오면 그때 당시에 탁 위쪽으로 올라갈 때 올라가는 거 보고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 5월하고 6월 달에 보시면 위쪽으로 꼬리가 물려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확 올라갈 때 그 시점이 아마 9,500원 시점에서 한번 이런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9,500원까지 기다렸다가 그 위쪽에서 한번 튈 때 그때 정리하고 나오자는 거예요. 물론 매수가까지 어렵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최대한 좋은 가격에서 빠져나오자. 그래서 일단 목표 가격은 9,5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르페인트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셀바스 AI. 매수 가격이요. 14,800원이에요. 그리고 비중이 10%. 지금 질문 주신 게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수익을 보고 나오면 참 좋죠. 이 기업이 지금 매수를 했을 때가 아마 얼마 전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셀바스 AI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언어 기반형 AI 쪽에 대한 이슈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챗GPT라든지 이런 AI 쪽에 대해서 이제 언어 기반형으로 계속 또 이 성장에 대한 어떤 뉴스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쪽을 많이 사업을 또 추구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셀바스 AI는 매수 가격이 정말 높은 가격이라면 이건 좀 힘들 수 있는데 지금 15,000원 아래쪽에 사셨다면 반등이 나올 때 저는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대선 공약에 대한 정책들로 많이 나오는데 반도체나 AI 쪽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아마 이런 이슈 때문에 올라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공약과 관련된 뉴스들 때문에 AI 관련주들은 이제 정책 테마도 타고 있기 때문에 다만 오래 가져가지는 마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15,000원 위쪽으로 반등 줄 때 그때 나오신다면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5,000원 위쪽이니까 15,000원, 15,500원이 될 수 있고요. 어쨌든 15,000원 위쪽으로 한번 올라올 때
그때 저는 정리해서 수익으로 잘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보유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셀바스 AI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부터 또 전화 상담을 해볼 건데요. 아래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02-3772-0269번이에요.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보유 종목들을 상담받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전화 주셔도 상담이 또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도 수학이 드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LS 일렉트리죠. LS 일렉트릭.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17만 5천 원에 8%요. 17만 5천 원에 8%요. 네, 자, LS 일렉트릭을 지금 17만 5천 원에 8%면 밑에 있을 때 사셨네요. 네. 자, 수익이 나오고 계신데, 자, 그러면 지금 저점에서 매수 타이밍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가장 궁금한 건 목표 가격이 좀 궁금하신 거죠, 그죠? 네, 매도를 언제쯤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얼마나 제가 볼 때 약간 이런 되는지. 아쉬움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비중이 좀 더 많았으면 그런 약간 아쉬움도 있죠. 네, 그죠? 올라갔을 때는 좀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LS 일렉트릭 저점에서 타이밍도 나쁘지 않았고요. 주가도 또 많이 빠졌을 때 매수하셨으니까. 근데 지금 이 이제 반등이요. 예전하고 살짝 비교를 좀 해보긴 해야 돼요. 이전에 이제 1월 달하고 2월 달, 1월에서 2월 달에 주가의 반등이 나올 때 제가 아래쪽에 표시를 잠깐 해놨어요. 거래량. 거래량이 어때요? 네. 많이 들어왔죠. 그렇죠? 근데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 거래가 어때요? 지난번하고 거래가 많나요? 아니면 적나요? 그래서 제가 잘 안 봐갖고. 아, 그래요? 지금 화면 네. TV 안 보고 계세요? 네, 방으로 TV 없는 방으로 그래요? 들어왔어요. 아, 그러면 못 보시. 그러면 일단은 LS 일렉트릭은 최근에 반등이 나올 때 거래가 좀 적어요. 그래서 이 반등이 지난번처럼 이제 뭐 30만 원까지 올라가는 이런 반등이 아닐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일찍 팔고 나오는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23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져갈 만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네. 23만 원 정도 오면 그때 정리만 네. 잘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조금 네. 더 기다렸다가 수익 잘 내고 나오시면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려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문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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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그 동아화성 네, 7,200원에 10%요. 7,200원에 10%요. 네네. 이거 작년에 사셨어요? 예, 6개월 좀 지난 것 같아요. 6개월 지났어요. 딱 그때 사고 나서 떨어졌죠? 네네. 그때 고점이었죠? 예. 왜 사셨나요, 근데 혹시? 그 정도? 아, 사실 뭔가 있으니까 이유가 없었어요? 그 유튜브에서 뭐 추천 종목이 나와서. 그래요. 예, 예. 유튜브도 그렇지만 이제 방송에서 추천을 하거나 유튜브에서 추천을 하는 종목들 물론 좋은 종목들도 있을 거고 매수해서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고서 그냥 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왜냐하면 수익이 나는 경우들보다는 손실이 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이거는 이제 안 좋은 종목을 추천했다 이런 것보다는 이 대응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요. 네. 뭐 좋아 보여도 그때 올라갈 것 같았지만 결국은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에 따라 네네. 대응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동아화성의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애초에 저는 솔직히 저 같으면 동아화성을 매수를 하라고 권유를 절대 안 드렸을 거예요. 제 기준에 맞진 않아요. 왜냐하면 거래가 없잖아요. 네, 없어요. 예. 거래가 없는 종목을 왜 살까? 저는 그래서 항상 방송에서 아마 제 방송을 보셨다면 제가 항상 2020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을 거예요. 네. 들어보셨어요? 네네. 네. 앞에 20하고 뒤에 20이 이거 충족이 돼야 되는데 앞에 20은 뭐예요? 거래량. 일평균 거래량은 20만 주 이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거래 대금은 20억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 되게 간단하잖아요. 네. 네, 2020. 이거 그냥 기억하세요. 안 되면 사지 마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아화성은 거래가 안 되는데 사니까 지금 또 거래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종목은 아래에서 반등이 나왔어도요. 네. 매수가에서 탈출이 어려울 수 있는 종목이에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이렇게 거래가 없는 종목은 매도를 할 때 보고서 팔 수 없어요. 그냥 걸어놔야 돼요. 나중에 네. 6,000원 정도까지 가격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6,500원에 매일 아침에 걸어 놓으셔야 돼요. 올라오면 팔리게. 내가 진짜 원하는 가격에 못 판다는 거예요. 거래가 없으면. 네. 내가 진짜 몇백 원 더 위쪽에 팔고 싶고 막 이렇게 하고 싶어도 거래가 없으니까 올라갔다가 그냥 빠져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거래가 없는 종목은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가격에 팔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6,500원에 나중에 계속 걸어 놓으셔야 돼요. 6,000원까지 네. 주가가 위쪽으로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습관적으로 걸어 놓고 탈출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6,500원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거래 없는 거 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금강공업이고요. 네. 6,224원에 5%요. 6,224원이요. 네. 어. 한 3년 된 것 같아요. 이거 물 한 번 타가지고 네. 원래 한 7,000원 중반에 매수했다가요. 네. 조금 더 떨어진 것 같아서 물 탔는데 오.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추가 매수를 계속 하셨구나. 네. 근데 지금 아직도 지금 가격이 높아요. 네, 그래서 네. 최근에 이게 한번 솟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야 되나 아니면 추가 좀 더 매수를? 그냥 기다려. 예. 여긴 비중이 별로 크지 처음에 정말 한 3년 전에 주식 처음 시작할 때 사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그 산불 피해 관련해서 뉴스가 한번 나왔네요. 네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오긴 했는데. 네. 근데 이게 이제 추가 경정 예상 편성 관련해서 이제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그 전에 움직였어야 돼요. 왜냐하면 조선주가 네. 움직였잖아요. 그죠? 네. 선박 엔진 쪽도 역시 움직였어야 되는데 이 종목 안 움직였어요. 그렇다면 네. 금강공업은 지금 관심을 못 받고 있는 회사인 거예요. 네. 왜 관심을 못 받고 있을까? 거래도 별로 없죠. 그죠? 그렇죠. 네. 앞에서도 거래 얘기를 계속 이제 했는데 하필이면 또 거래가 네. 없어요. 맞아요. 아. 멘토님 항상 2020 말씀하셨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정말 처음 주식할 때 샀던 거라 전혀 그런 생각 그런 감이 없어가지고. 없었고 그죠? 네네. 주식은 앞으로 계속 하겠지만 배울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맞아요. 항상 우리가 배웠던 것들은 기본을 항상 지켜야 돼요. 네. 그때 그 써먹을 활용을 해야 돼요. 그죠? 네네. 금강공업은 이미 과거에 이렇게 이제 매수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이미 추가 매수는 지금 5%네요. 그죠? 네. 추가 매수는 당연히 어려워요. 이거는. 네. 만약에 이 거래가 어느 정도 네. 있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네. 추가 매수를 저는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거래가 네. 없다면 추가 매수하면 네. 제가 왜 그러냐면 아니 추가 매수하면 좀 더 빨리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그러면 뭐 회복을 좀 더 잘해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이 경험상 제가 이제 이렇게 거래가 없는 종목들을 추가 매수했을 때 올라와서 성공하는 경우들보다는 오히려 더 고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걸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트만 그러니까 직전에 거래가 확 터졌어서 근데 수급이 싹 빠진 느낌? 제가 잘 몰라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멘토님께 한번 여쭤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전화를 3월 말이죠. 3월 말에 네네. 지금 주가가 팍 올라갔었죠. 그러고 네네. 나서 지금 오니까 이제 수급이 좀 빠진 느낌이 든다라고 지금 네. 나와 있잖아요. 그 수급에 네. 빠진 느낌은 어디서 드는 거냐면 외국인하고 기관 쪽에서의 수급이 빠진 거예요. 네 맞아요. 3월 달에. 그럼 이 네. 수급을 공백을 누가 채웠을까요? 개인들이 채운 개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이 물량들을 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이 주가가 여기서 그냥 떨어지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없는 종목들은 우리가 네. 기관과 외국인들 수급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 오히려 네. 개인들의 수급이 더 중요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네.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금강공업은
제 생각에는 5,500원까지 다시 한번 기회를 나중에 좀 줄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못 빠져나왔잖아요. 네. 약간 후회되죠. 네. 근데 그때는 더 올라오기를 아마 좀 기대했을 거예요. 더 올라오지 네, 네. 않을까? 근데 네, 이런 맞아요. 기회들은 여러 번 오지 않아요. 다음에 오면 맞아요.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이번에 5,000원 위로 가격이 올라오면요. 그때는 네. 걸어두고 나와야 돼요. 네. 보고서 팔려고 하면 순식간에 밀려버리면 못 팔아요. 또 기회 놓치고. 그러니까 5,000원 위로 주가가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네. 5,500원에 걸어놓고 놔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네. 팔리면 그때 정리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네. 거래 없는 종목은 안 사야 되겠죠?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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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황민호 멘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LG 디스플레이 네. 11,072원에 20%요. 11,072원이요? 네. 아, 이 종목도 꽤 됐네요. 오래된 종목이네요. 한 2년 된 것 같아요. 2년이 되셨다고요? 예, 23년도부터 사기 시작했는데. 아, 그러면 추가 매수를 계속 해오신 거예요? 예, 물 탔어요. 아이고, 힘든 종목인데. 그러게 말이에요. 자, 일단은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회사는 LG 그룹에서 디스플레이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이 예, 디스플레이라는 거 뭐 TV에도 우리가 화면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예. 이제 핸드폰에도 들어가죠. 네. 그런데 이 디스플레이 업계가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좀 힘들어요. 예. 이거는 이제 중국의 어떤 그 경쟁 구도 때문에 좀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네. 어려운 시기가 있으면 또 좋아지는 시기가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어느 정도 이 최악의 시간은 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시기가. 그런데 단가가 많이 아직 안 떨어졌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주가가 지금 많이 빠졌고 그 전에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춘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가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는 만약에 길게 그냥 장기전으로 간다라고 하면 장기라고 하면 좀 1년 이상은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11,000원 이 매수가보다 좀 높은 가격에서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좀 시간의 여유가 없다. 그러면 아무래도 원하는 가격에서 좀 팔기 어렵겠죠. 혹시 뭐 1년 이상 기다릴 수 있을까요? 예, 기다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괜찮아요. LG 디스플레이도 그동안 많이 빠졌고요. 나중에요. 매수 가격 오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번 상담을 다시 받으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뭐 목표 가격을 더 올릴지 아니면 회복됐으니까 그냥 여기서라도 정리할지 그때 한번 다시 점검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거의 다 빠졌으니까요. 대신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더 이상은. 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요. 유튜브 상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신세계고요. 매수한 가격은 23만 7천 원이고 비중은 15%예요.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추가 매수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네. 자, 23만 7천 원이면 아이고 이거 지금 가격이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추가 매수를 해서 지금 15%니까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신세계 주가가 아래에서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트럼프 주니어 이 방한 소식 때문에 이 정영진 회장과 관련된 뉴스로 좀 움직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근래 들어서 유통업계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긴 해도 여전히 이 업황의 분위기는 확 살아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약 추가 매수의 관점에서 지금의 가격을 본다면 저는 추가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바로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아마도 여기에서는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옆으로 좀 횡보하는 기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난해 말부터 해서 위아래로 흔들면서 기간 조정을 조금 줬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래쪽으로 밀리면서 조정을 준 게 아니라 옆으로 횡보하면서 줬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추가 매수한다면 조금 다시 눌러줬을 때 그때 추가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아무래도 14만 5천 원에 가까운 가격이 좋을 것 같아요. 15만 원 아래라고 생각하시고 14만 5천 원에 최대한 가까운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때는 15% 비중이라고 해도 5%만 먼저 해보세요. 5%만 해도 가격은 좀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 매수했는데 더 조정이 들어온다. 그러면 다음에는 13만 5천 원에 가까운 가격에서 5%를 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떨어지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사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눌러줬을 때 14만 5천 원 부근에서 5%를 샀는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간다. 그러면 나중에 올라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시점에서 다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요. 한 번에 다 살 때가 아니고요. 한번 눌러줬을 때 14만 5천 원에 가까운 가격에서 일단 뭐 5% 먼저 1차적으로 추가 매수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고요. 나중에 이 회사는 위쪽으로 17만 원 정도를 회복하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세계까지 상담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끝으로 제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공지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식 챔피언쇼는요. 내일까지 방송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데일리 TV에서 주식 챔피언쇼는 저는 마지막 방송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른 곳에서 또 여러분들하고 이 방송을 계속 이어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저희 주식 챔피언쇼 많이 사랑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뭐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할 거니까요. 저는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찾아뵐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날 제가 강연회가 있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이제 아래 주소 나오고 있죠. 익산역입니다. KTX 익산역에서 오후 1시부터 강연회가 있고요. 그리고 일요일 날은 바로 이제 천안 쪽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 동안에 어디 만약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저는 주말에 여러분들 강연회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